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인 가운데 전일 급등한 코스피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현재 0.5%가량 하락하며 3,44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급락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성분지수, 홍콩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새 인공지능 칩 출시 계획과 함께 더 강력한 컴퓨팅 성능의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AI 칩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또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 금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한국경제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최근 중국시장 관심도 높아지고 종목들 궁금하신 점 많을 텐데 언제든지 궁금한 점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찐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차이나 마켓나우 금요일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오전장 중국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장에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 중화권 증시 흐름을 보면요. 계속해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계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나 산업판 지수도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2%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사계 종합지수 0.2%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선전 역시 0.3%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일단은 기분을 좋게 출발하는 과창판 지수입니다. 0.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건 바로 항생지수죠. 어제 화홍 반도체가 8%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그리고 항생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화권 증시에서는요, 눈에 띄는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가 좀 밀리고 있고 가전제품의 소폭의 상승세, 그리고 통신이나 아니면 통신장비단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하는 섹터,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테마가 훨씬 더 많은 만큼 마감까지 추이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건요, 바로 바이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바이두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90달러 그리고 88 홍콩달러에서 154달러, 150 홍콩달러로 큰 폭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바로 클라우드 매출 성장과 로보택시 사업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가 최근 1년간의 바이두의 주가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지만 3년 그리고 10년으로 넓혀서 본다면 아직 전고점에는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 앞으로 흐름까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뒷심이 좀 부족한 중국 시장인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후까지 또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또 중국 시장이 앞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좀 오후에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1%가량 급락 마감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기금에서 대규모 매도 자금이 나왔다. 그리고 중추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매도세가 좀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제 급락세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네. 한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그 과거 우리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에 실적 시즌이 이탈락되고 9월 첫째 주에 테크주 위주로 그 이익 실현점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까지 지금 6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긴 연휴 전에는 약간 이런 조정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또 많이 돈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예. 맞아요. 현금이 네.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그 증강자금의 일부 주식
매도와 관련된 정확한 보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한 몇 주 지나야지 공식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데이터상 확인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8월 말 9월 첫째 주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 지금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 2달 정도 중국 정부 사나이 증안 자금 플러스 국유 보험사 자금이 증시 안정화 자금으로 한 70에서 80조 원 규모로 들어갔어요. 9월 첫째 주에 일부 조금 나오고 근데 그 일부가 10%일 수도 있고 10몇 %. 근데 요번에 몇 % 나왔는지는 아직 몇 주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어제 시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9월 17일 수요일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빅테크 거의 이름 될 만한 업종은 거의 다 급등했어요. 맞아요. 특히 홍콩에 상장한 그쵸? 테크주. 네. 그래서 그중 일부가 9월 18일 어제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국경적 연휴라는 점도 있고 증안자금의 지분 축소는 아직 데이터로 확인해야 되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국경적 연휴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 요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국경절 연휴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있을 것이고 그동안 급등한 기술주들의 숨고르기도 좀 네.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술주들 최근 흐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런 테크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네. 간밤에는 이제 인텔과 또 엔비디아 협력 이슈가 나왔는데 네. 그 이전에 저희 또 화웨이를 또 집중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 화웨이가 좀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연례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센드 칩에 대한 개발 계획을 공개했고 네. 매년 이제 어센드 칩을 발표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엔비디아 세상에 맞서다 이런 또 뉴스 헤드라인이 장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가 한 0.5%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 오늘도 지금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지수는 현재 0.9% 상승 중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화면을 보시면 네. 화웨이가 매년 아주 많은 행사를 해요. 신제품 그래요? 발표회를 한 오. 3, 4개월 단위로 자주 하는군요. 네. 올해는 이미 3차례 했어요. 네. 그래서 신제품 발표회를 서너 번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보통 개발자 대회를 하고 9월 달에는 항상 그 밸류체인 공급망 협력 관련 포럼 이게 영문명이 화웨이 커넥티드 2025. 근데 이 어제 오전에 한국 시간 11시 반쯤에 네. 오전 11시 네. 반쯤에. 그래서 어제 예. 오전 중국 현 시간 오전 개장 전 직전에 그래요?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어제 오전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화웨이의 AI 국산 칩을 말할 때는 항상 이 어센드 910C를 언급했어요. 네. 910C는 사실 엔비디아의 그 H100을 타깃으로 해서. 근데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910C 요 시리즈는 H100의 성능이 한 50% 정도까지 올라왔다. 물론 H20보다는 훨씬 좋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화웨이가 항상 요 국산화를 위해서 어센드 910C 요 하나 위주로 주력해 왔어요. 네. 근데 어제 오전에 화웨이 부회장이 발표한 거는 1, 2, 3, 4 요 네 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 명칭을 보면 950 네. PR, 더 950.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그래서 요 910의 예. 후속 모델이라는 걸 알 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요 2026 1분기, 4분기, 2027년 4분기, 28년 4분기 요거는 그러네요. 계획하고 있는 출시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그림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요 910C 여기에 주력한 거에서 이제는 다각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사를 보면 그냥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AI 국산 칩을 4개 출시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네. 1대1로 싸울 때는 그냥 절대적으로 강한 자가 이겨요. 네네. 근데 1대1로 싸울 때 나는 한 50% 약하다. 그러면 1대1이 아니라 1대4, 1대5로 해서 이 5명이 힘을 합쳐서 요 한 명을 한 명이랑 싸운다. 그 한 명이 지금 미국인가요? 그러면 네. 사실 엔비디아 네. 젠슨 황 회장도 지금 네. 아주 피눈물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 정치적인 네. 피해자라. 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한국어에서도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대1로 대항하기 어려우니까 복수의 요소나 시스템을 통합해서 네. 쌓고 네. 묶어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랑 좀 비슷하네요. 네네. 그런 뜻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1대1로 하면 엔비디아, HP100에 대항하기 어렵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가급적 가능하면 우리 중국 기업들은 국산 칩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점점 화웨이를 비롯한 맞아요. 중국 국산 네. 칩 기업들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뭐 알리바바랑 바이두도 국산 AI 칩을 계속해서 네. 사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좀 구매를 중단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예. 중단까지는 아니고요. 네, 중단까지는 아직 네, 좀 자제해달라. 예, 그런 자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또 아쉬운 게 화웨이가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또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기업들 저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화웨이 밸류체인 종목들 어제 흐름 좋았다고 하던데 네.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화웨이 테마 또는 화웨이 밸류체인 관련 지수가 많긴 한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화웨이가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국산 칩, 그중에서도 지금 어센드 칩이 가장 핵심. 요 지표 이 그래프는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주입니다. 네,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주. 대체로 보시면 올해 5월, 4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우상향이죠. 올랐네요. 예. 요 9월 첫째 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익 실현이고. 네. 그래서 비상장사다 보니까 여기에 화웨이랑 협력 관계가 있는 가장 직접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SMIC죠. 네. 화웨이가 그거를 설계해서 개발해서 SMIC에서 생산하니까. 그러면 SMIC 홍콩 종목 00981 보시면 이번 주 계속 맞아요. 급등세를 이어갔어요. 네.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7% 급등, 18일 어제는 그러네요. 2%대, 네. 이거 2%대도 어제 8%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축소된 거예요. 네. 오늘은 중국 홍콩 증시가 좀 숨고리 장세인도 불구하고 지금 SMIC 홍콩 종목은 2.8% 상승. 그리고 상위 과창판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위 과창판 종목은 1.9%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한 네, 폭스콘 중국. 폭스콘. 네. 601138. 이 종목은 매출 중에 한 48%가 AI 클라우드용 서버, 이 하드웨어를 공급합니다. 웬만한. 네. 저번에 오라클 급등했을 때 이 종목 따라 이름 될 만한 이런 빅테크나 테크 업체는 다 핵심 공급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8월 들어 상한가도 기록했고 몇 번.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까 SMIC 주가 흐름이랑 대체로 비슷해요. 그래서 어제 폭스콘 중국이 5.3% 급등, 오늘은 4.3% 급등. 그리고 화웨이 그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안에 여러 가지 세세한 부품,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입신정밀. 입신정밀 네. 많이 언급해 주신 네. 종목이네요. 이게 웬만한 스마트폰이나 뭐 화웨이 전자제품에는 아주 소소하게 다양하게 일반적인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입신정밀, 애플에도 들어가고 002475. 입신정밀도 오늘 지금 4.4% 그러네요. 상승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네. 이 종목은 좀 생소한 종목인데 시총도 크지 않고요. 오늘 많이 오르는데요. 네, 예. 600498, 네. 600498. 영문명은 FIBER, Faber Home. 어제 이 종목이 10%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8.5% 상승 중. 예. 이 종목이 예전에는 예전에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화웨이 그 공급사 1급 공급사 목록에 없었어요. 근데 8월 중순에 새로 화웨이 기술 인증을 받아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협력사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중국의 화웨이나 반도체가 급등할 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종목은 화웨이가 지금 샤오미도 그렇고 중국의 많은 테크 업체들이 AI, VR, 뭐 글래스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 전자제품을 거기에 들어가는 시각 관련 시스템 이런 쪽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총이 작지만 메인 종목은 아니지만 새로 공급사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네. 호재. 네, 600398 네, 600498. 498. 네. 예.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증시 지수랑은 별개로 화웨이 그 핵심 공급사 특히 어제 오전에 발표한 앞으로 3년 동안 새 AI 칩 4개 요거랑 좀 직결되는 종목은 오늘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화웨이가 비상장이라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 근데 저는 캐스터분들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네. 네. 화웨이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G2 간의 힘겨루기 해서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만약 상장사라면 네. 특히 만약 홍콩 상장 또는 미국 상장이면 사실 특정 국가에서
주가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예전에 그럴 수 미국에 있죠. 상장한 많은 그럴 수 중국 있죠. 테크 업체들이 네. 사실 정치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폐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사실 너무 억울한 거죠, 기업.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화웨이가 비상장사라는 게 너무 사실 네, 국산화. 그렇군요. 네. 중국분의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좀 비상장인 게 다행인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좀 대체 종목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 함께 꼽아주셨거든요. 오늘도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폭스콘, SMIC 그리고 입신 정밀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또 네이버 사이트 상에서는 봉화통신으로 네. 나오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흐름 오늘 좋으니까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서 미중 간의 싸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보니까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엔비디아도 인텔과 협력하겠다 하면서 급등했는데 이런 영향력은 혹시 없을까요? 네. 저는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인수는 사실 중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미국 국내의 어떤 뭐 정치 요인도 좀 있을 거고 미국 국내의 어떤 힘겨루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지금 G2 간의 테크 뭐 기술 쪽의 그 힘겨루기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를 엔비디아 지금 뭐 오늘 나온 기사 한국 쪽 기사를 보면 거의 뭐 엔비디아 거의 다 좋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인텔과 협력 이슈를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가장 핵심 파운드리가 사실 대만의 TSMC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조금 소폭 하락하고 네. TSMC도 좀 하락 중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중국이랑 직결시키기보다는 엔비디아의 뭐 미래 전략 그리고 인텔은 한국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첨단 칩에서는 대만의 TSMC가 절대적인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 절대적인 1등. 그 다음이 삼성이 잘하고 뭐 하이닉스도. 그 다음이 인텔이에요. 사실 인텔은 규모는 크지만 삼성이나 TSMC랑 같은 급은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이번 지분 인수는 저는 솔직히 인텔은 많이 얻었지만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물론 파운드리를 분산 네. 투자 근데 기술 격차나 수준 차이가 너무 파운드리 계약을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아닌데 물론 젠승황 회장도 뭐 전략적인 고려가 있어서 한 거지만 네. 중국 쪽에서는 이거를 큰 영향은 너무 없을 중국이랑 것이다. 직결시키지는 예. 않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또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 이슈로 인텔이 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기도 했는데 중국 측에 큰 영향을 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잠시 후에 또 TSMC는 공급사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TSMC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중국 기업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오늘은 중국 증권사들이 이 제약주에 좀 주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복성제약입니다. 이 티안펑 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신약 사업 매출이 이 43억 위안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14%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2건의 신약 라이센스 사업 거래를 통해서 혁신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전망인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는 거의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텐펑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오랜만에 이름이 나온 종목인데요. 항서제약입니다. 상반기 회사의 신약 사업 매출이 약 76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증가했는데요. 상반기에만 허투 ADC 등 이 인류 신약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외 6개 신약의 적응증이 출시 승인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풍부해지면서 향후 3년간은 신약 사업이 고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0.8%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실업에 대해서 청퉁증권이 강력 추천 의견을 냈습니다. 이 유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상반기 매출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해 대비했을 때 3%대 증가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영업 원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1% 정도 증가했는데요. 매출 증가율이 원가 증가율을 상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장주 편자황제
제약입니다. 하이퉁 인터내셔널에서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이 상반기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요. 리포트에서는 회사가 채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이 채널 우세를 통해서 업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다수 유명 체인점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회사의 매장 커버리지가 10만 개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0.6%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기업 리포트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약 관련된 종목들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은데 잠시 후에 또 제약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또 배척화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있는 만큼 잠시 후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토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 내에서 오늘 잘 가는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숨고르기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또 통신 장비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 종목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네. 통신 장비 1위 화웨이는 비상장사하다 보니까 2위인 ZTE, 중흥통신 심천 종목 주가인데요. 오늘 1.54% 상승 중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서 대체로 상승세예요. 가파르지는 않지만 어제 강보합이고 오늘은 1.4% 상승 중. ZTE가 요 9월 첫째 주부터 한 9월 중순까지 조금 하락했잖아요. 네. 이때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한 두세 개 그 미국 글로벌 IB에서 중흥통신 보유 주식 중에 일부를 매도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흥통신을 볼 때는 반도체나 그거랑 크게 상관없이 지금 과거에 시황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장기적으로 AI 관련 전력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동수서산이라는 그래서 중국의 중서부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사막 지역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거기에 의해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한다. 그래서 중흥통신은 이런 전력 또는 AI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화웨이가 1위, 화웨이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50% 이상이고 네. 중흥통신이 한 30~40%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종목은 심천에 상장되어 네. 있는 종목이죠? 심천이랑 홍콩에 동시 상장되는 종목인데 네. 지금 보시는 게 심천 상장 종목이고 홍콩 종목은 00763 홍콩 종목도 홍콩 2.5%네요. 심천 종목은 1% 상승 중이고 홍콩 종목은 2.5%. 네. 그래서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ZT에 대해서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함께 점검해 봤고 오늘 이 밖에 또 항공주들도 일부 가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라던가 원자재 관련주들도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군들도 또 체크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3대 항공사 중에 중국 국제항공. 예. 최근에 또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또 중국 정부에서도 소비 진작 정책들이 나오면서 항공주나 관광주, 호텔주들도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또 소폭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의견도 또 한번 여쭙고 싶어요. 중국 증시에서 항공주, 중국 동방항공, 국제항공, 남방항공, 항공주는 아주 장기간 중국 증시에서 좀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동안 국유 3사이지만 실적도 별로였고 그동안 또 석유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았고 오늘 화면을 보시면 상해에 상장한 중국 국제항공인데요. 중국 국항 601111 어제 3%대 하락하고 오늘도 지금 0.6% 하락 중. 이게 항상 이랬듯이 이 관광 호텔이나 연휴 소비나 관련된 종목은 한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어느 정도 오르다가 오히려 연휴 가까워질수록 더 하락하는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중국 3대 항공사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네, 항공사에 대해서는 비추천을 주셨고 자 그러면은 다른 소비주 관광주에 대한 의견도 짤막하게 여쭙고 싶고 오늘 또 리튬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오늘 다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감봉 리튬 같은 경우는 심천이랑 홍콩이 동시 상장인데 심천에 상장한 종목은 오늘 상한가네요. 네. 어제 소폭 하락했지만 9월 들어서서 계속 상한가를 몇 번, 한 4~5번 기록한 적 있고 오늘 상한가인데 오늘
오늘 상한가 기록했군요. 네, 예. 오늘 상한가네요. 오늘 개장 전에 나온 뉴스가 네. 과거에도 그 중국이 이브 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배터리 업체에서 전고체 양산을 소량 양산이든 대량 양산이든 이미 시작했다. 또는 어떤 업체는 올해 시작했지만 어떤 업체는 내년 후년부터. 근데 오늘 중국 시간 10시 57분이니까 한국 시간 방금 전이네요. 네. 강봉 리튬 관련 기사인데 여전히 전고체 관련인데 전고체를 이브 에너지를 비롯해서 일본 기업도 있고 네. 점점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일본의 패니소닉도 언급됐고요. 점점 네.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를 이제부터 소량이든 정식 양산이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그중에 네. 중국의 2대 리튬 종목 중에 하나가 감봉 리튬. 그래서 감봉 리튬의 실적 성장성이 또 하나의 새로운 요인, 전고체 네. 때문에 새로운 요인이 하나 추가됐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잘 감봉 가고 리튬이 있군요. 10% 상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군들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통신 관련된 종목들 또 관련돼서 종목들 흐름 잘 가고 있는 가운데 또 ZT 함께 점검을 해봤고 오늘 또 전고체 발전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들 간펑 리튬도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관련된 종목들 더 나오면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투자 상향 리포트가 나온 바이두 그리고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TSMC도 또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오늘 홍콩은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본토 시장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코스피는 3,460선을 넘으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간밤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보합세로 개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 3,460선 후반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치를 재차 갈아엎는 모습이었지만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개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현재는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는 3천억 원가량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원가량 좀 덜어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 매매 수량이 좀 적은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주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총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던 삼성전자 0.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8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하락세를 좀 줄여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죠.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1%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성장주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슈에 힘입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시각 현재 1.4%대 오름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덕분에 현재 10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만큼 마감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혹은 보완주까지 좀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롯데손해보험이 오늘장에서 가장 거래량 끌어오면서 1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주 아까 언급해드린 카카오 역시 66,800원대에서 3%대 오름세 보여주는 반면에 계속해서 HJ중공업 2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하락을 만회하는 듯 0.8%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니케이 지수는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이 시각 현재는 45,638포인트를 터치한 건데요. 일단은 장중에 45,8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그리고 10년 내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겠죠. 니케이 지수의 사상 최고치 랠리 뒤에는 일단은 오늘 토요타 자동차 0.9%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 흐름 좋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근 연일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패스트 리테일링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 미쓰비시 상사가 오늘장에서만 3%대의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TSMC를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 인텔 협력 이슈에 TSMC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권지수는 최근에 급등을 뒤로하고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권지수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긴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 일중 움직임 보시면요. 장 초반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시각 현재는 저점을 찍고 다시금 반등하면서 또 다시 여전히 3년 내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증시는 중화권 증시와 좀 다르게 막판에 탄력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대만 시장까지 아시아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국내에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새로 나온 국내 중국 리포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언타 증권에서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리포트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2차 전지 1위 기업이죠. CATL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ESS 수요 확대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으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전망이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2.8%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MB쿨이었는데요. 중국의 통신사들의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는 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EV 에너지였습니다. 이 대형 자동차 업체들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었고요. 오늘 주가는 시장에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내수 소비 정책 확대에 힘입어서 농부 산천 오늘 시장에서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귀주모태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 종목을 나란히 제시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선단공정 대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AMEC가 이 정책 수혜 등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행 운송 업종에서는 이 트립닷컴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중국 남방항공을 꼽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트립닷컴은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짚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 대략적으로 체크해본 가운데 개별 종목들도 체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바이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이두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 의견 상향 목표가 나왔고 바이두도 알리바바와 마찬가지로 AI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바이두는 어떤 의견 주세요? 네. 바이두 한 회사를 볼 게 아니라 네. BAT 있잖아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BAT. 네, BAT. 같이 보자. 근데 예. 과거에는 BAT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 세 개 대문자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앞인가요? A 먼저? ATB죠. ATB. 그래서 바이두가 세 번째네요. 우리 네. 차이나 마켓넛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BAT 중에서 가장 AI, 뭐 휴머노이드, 뭐 클라우드, 반도체 이쪽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게 알리바바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바이두가 네. 워낙 뭐 한국의 네이버에도 해당되고 아주 유명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 유명한 회사긴 한데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한 대형주를 볼 때는 그 동종 업종 중 또는 경쟁사 중에서 이 회사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지 그래서 이 회사는 2, 3일 전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글로벌 IB가 많지만 근데 타 빅테크 업체랑 비해서는 좀 상대적 매력이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이두보다는 이제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쪽으로 보자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또 매출 네. 구성을 보면 아직은 그 바이두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1일에 딥시크가 돌풍처럼 나타났잖아요. 네. 저도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어떤 거는 바이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네이버처럼 그래요? 어떤 거는 네. 딥시크에서 검색하고 근데 1월부터 지금까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딥시크에서 검색하는 빈도가 점점 그 비중이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바이두의 검색 관련 매출도 조금씩 딥시크로 분산되는 효과.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네, 알겠습니다. 바이두 최근에 좀 급등한 면이 있는데 바이두보다는 BAT 중에서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쪽에 좀 더 투자 의견, 좀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바이두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다른 개별 종목으로 BOE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BOE도 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애플 아이폰 17에 패널 공급을 위한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네. 소식도 있거든요. BOE도 오랜만에 체크해보죠. 네. 네. BOE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눌렸다가 다시 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BOE가 네. 신천 종목인데요. 네. 000725.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9월부터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어제는 약보합, 오늘은 0.7% 상승. 근데 BOE를 볼 때는 두 가지 포인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BOE가 지금 매출 중에 80% 이상이 아직은 LCD입니다. LCD는 아시다시피 이미 너무 성숙하고 박리담회형 산업이라서 그래서 이쪽은 사실 크게 돈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BOE가 지금 타깃이 삼성이 10몇 년 전에 아몰레드를 출시하고 나서 BOE가 OLED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10년 전에는 전 세계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몰레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시장 점유율 100%.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기준으로는 7대3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BOE가 이미 몇 년 전에 애플 그 프리미엄 폰이 아니라 애플이 조금 저사양 거기에 들어가는 LED는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조금씩 애플의 프리미엄 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1위 그리고 양적으로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1위인 거 맞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네. 매출 중에 80% 이상이 LCD라서 그리고 OLED는 그 판매 규모는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습니다. 네, BO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 네. 자 그러면 또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화홍 반도체도 볼 수 네. 있을까요? 오늘도 4%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화홍 반도체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 화홍 네. 반도체 홍콩 종목 01347인데요. 화홍 반도체도 최근에 상한가도 기록한 어제 8.6% 급등하고 오늘은 또 5.9% 급등 중인데요. 아까 이번 주 들어서서 골드만삭스가 홍콩에 상장한 중국의 테크주 위주로 많이 상향 조정을 한 리포트를 많이 발간했어요. 네. 화홍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그거에 힘이 그 화홍 반도체는 SMIC랑 아주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SMIC는 점점 7나노로 가는 거고 네. 근데 화홍 반도체는 아직은 28나노 및 이상의 일반적인 성숙 공정 위주로 그리고 전기나 일반적인 분야에 많이 공급해요. 그래서 화홍이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중에서는 1위가 SMIC, 2위가 화홍이지만 규모나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격차가 큽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1, 2위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 화홍 반도체의 그 앞으로 12개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뉴스는 화홍 반도체가 28나노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20-30% 확장할 거다.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화홍 반도체가 지금 중국 반도체 지수가 0.7% 상승 중인데 화홍 반도체는 5.9%. 오, 네. 그렇군요. 더 좀 선전하고 네.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화홍 반도체도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점검 종목으로 샤오미 함께 볼까요? 샤오미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 좀 네. 안타깝게 전기차 관련해서 리콜 이슈가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샤오미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샤오미 01810 홍콩 종목인데요. 아까 앞에 몇 개 화홍 반도체를 비롯해서 아까 몇 개 그 주가 그래프에 비교하면 샤오미는 7월부터 좀 거의 횡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리콜 관련해서는 오늘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시작됐는데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 네. 그게 정리돼가지고 기사가 예. 된 거예요. 네. 근데 요 리콜이 지금 샤오미의 전기차 주력 제품 중에 S가 있고 Y가 있어요. SU7이 있고 Y가 있어요. 근데 지금 리콜 중인 거는 SU7인데요. SU7인데 리콜 범위는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생산한 SU7 중에 일반 그 버전 중에
11만 6,887대. 근데 이게 왜 리콜 했냐면 이 중에 일부가 그 자율주행을 할 때 지금 L2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L2를 네. 할 때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 어쩌다가 가끔 약간 불안정한 또는 가끔 약간 부정확한 네.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기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11만 6,887대를 지금 다 리콜했다고 중국 그 정부 산하의 리콜 관련 그 부처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소폭 밀리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그럼에도 샤오미 최근에 좀 횡보세가 두드러졌는데 샤오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신 저는 거죠? 그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샤오미가 스마트폰 사업이란 전자부품, 전자제품 외에 SU7, YU7 중고가의 전기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고 또 알리바바 못지않게 AI나 클라우드 여러 적극적인 사업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그 수많은 반도체나 빅테크, 뭐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 중에 비교 우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만약 아까 그 SMIC나 화홍 반도체 이런 파운드리 하드웨어에 비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샤오미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이번 주 들어서서 그 리콜 관련 뭐 11만 대가 다 문제 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다른 반도체나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는 이번 주 들어서서 조금 부정적인 뉴스 빈도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운드리 업체 내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샤오미보다는 좀 SMIC나 화홍 반도체 쪽을 네. 보시고 앞서서 이제 BAT도 함께 점검해 드렸는데 바이두보다는 알리바바, 텐센트 쪽을 좀 보는 거를 네 아니에요?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도 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리바바를 최우선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원자재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원자재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현지 시간 18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에 폭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러시아는 해당 지역 원유의 수출 지연을 상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9월 원유 적재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회담 이후에 정말 실망시켰다고 발언을 하면서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이 유가 하단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간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이 같은 움직임이 생겨난 건데요. 또 미국 연준이 앞으로는 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는 신중론, 그리고 일부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차익 실현 욕구를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0.3에서 23.2로 상승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혔고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은 간밤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두입니다. 이 대두의 가격 역시 달러 강세와 미국의 수학 압박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곡물 시장 전반이 하방 압력을 좀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5, 26 시즌 미국의 대두 생산량이 역대 5번째로 많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또 트레이더들은 금요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이러한 대두 무역 재개를 향한 진전을 가져올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상품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천연가스 가격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현지 시간 18일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 한 주간 미국 천연가스의 재고량이 그 전주 대비했을 때 2.7%나 증가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천연가스에 대한 소식은 이 5%대 하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7거래일 이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시장 오늘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인 시장은 새로운 뉴스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ETF 관련해서 소식을 간간히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확정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 ETF 그리고 알트코인 ETF를 위한 새로운 상장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이건 바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ETF, 가상자산 ETF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이 되면서 이제는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나스닥,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에 직접 상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더리움이 640만 원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지만 이 시각 현재는 소폭 내려온 상태고요. 테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반면에 비트코인이 사실 새벽에 11만 7천 달러 선을 넘어갔다가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자 소폭은 하락세로 돌려 세운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새로운 뉴스와 함께 코인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하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에서 AI 빅테크 관련해서 또 미국과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예사롭지가 않던데 이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로봇주들 최근의 기술 발전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중국의 로봇 산업 생태계는 어느 정도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데요. 우선 정책 면에서 2023년 10월에 중앙정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거기에 이어서 상해시, 북경시, 절강성 그리고 심천시 4개 지역 위주로 각 지방정부의 그 지원 정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책 면에서는 이미 확고하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성을 보면 뭐 AI 네.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반도체 칩도 들어가야 되고 팔, 다리, 관절도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이랑 미국의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네. 중국이랑 미국의 네. 로봇 밸류체인 생태계를 비교해 보면 네. 반도체 칩은 중국 업체는 아직 그 엔비디아의 제선 시리즈 그 칩이랑 중국 국산 칩을 같이 씁니다. 근데 그 외에 90% 이상의 밸류체인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거의 다 80% 이상은 국산으로 이미 실현돼서 그래서 네. 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뭐 인력까지 거의 그냥 중국 국산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중국의 또 하나 강점은 지금 전기차 부품주 중에 상당 부분이 점점 신사업으로 로봇용 부품 신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게 좀 더 네. 업그레이드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전체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그래서 현지에서는 올해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첫 해. 그래서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이 증가될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양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지금 또 영상을 보니까 거의 뭐 사람 손처럼 진짜 저보다 더 똑같아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어마어마한 것 네, 같아요. 아까 영상을 네. 보시는 그 기업은 네. 아직 비상장인데 아. 지금 전 세계 로봇 번째 기업 중 300개 중에 150여 개가 중국 기업이고 그 네. 외에 또 로봇의 관절이나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손가락 그 기술이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네. 영상을 자주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중국 이런 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네, 있어서 많아지고 그렇게까지 있어서. 신기한 느낌은 안.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는데 중국분 근데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게 네. 점점 그게 미세 동작까지 아주 네. 그래서 요 오지라는 기업은 아직 비상장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아까 화면 2개만 보시면요. 네.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성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글로벌 지금 보시는 게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규모입니다. 보시면 2023년부터 29년까지 대체로 연간 평균 성장률이 한 57% 됩니다. 근데 이어서 요거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규모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93%. 물론 네. 이게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현지에서는 연간 50%에서 90% 정도. 네, 근데 요거는 좀 그렇군요. 긍정적인 전망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아주 확고하다. 네, 그럼 성장성이 앞으로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같이 좀 공통적으로 묶이는 종목군들이 앞서서 연결을 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잖아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도 로봇이 많이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네. 텐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 중에 한 서너 개 화면을 보시면 서너 네. 개 종목을 들면 물론 중국의 전기차 부품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신사업으로 아직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지만 신사업으로 로봇용 부품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 요 네 개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중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 하는 건 네, 아니고 로봇까지. 아직은 매출 중에 예. 반 이상은 전기차 부품인데 예. 신사업으로. 근데 이 네 개 중에서도 1번, 2번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균승전자. 균승전자가 연초부터 9월 18일 어제까지 138% 급등했고요, 주가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화샹전자. 마찬가지로 178%.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 중에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까지 하는 그러면 요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네. 너무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근데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네. 균승전자 주가인데요. 네. 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리고 네. 균승전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네. 아까 연초 대비 어제까지 178% 상승한 네, 화샹전자. 네, 화샹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중국의 3대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중에 유니츠의 유비테크, 에지봇. 이 회사는 에지봇의 OEM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에지봇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관절 부품까지 거의 이 회사에서 OEM을 많이 네. 수주받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약간 0.7%지만 7% 하락 중이지만 지금 아까 균승전자의 주가 그래프랑 조금 공통점이 있죠. 비슷하네요. 거의 네. 7월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화상전자는 마찬가지로 7월부터 약간 폭은 다르지만 네. 대체로 그래서 이 두 종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네. 있지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탁보 그룹도 있고 예. 또는 기타도 있지만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들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네요. 네. 탁보 그룹은 연초 대비 68% 올랐고 절강영태는 시총이 아까 그 세 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인데 603119 절강영태는 지금 연초 대비 400% 이상 올랐어요. 네. 오히려 그렇군요. 시총이 작은 게 더 상승폭이 네. 큰 편이에요. 네. 이 종목은 원래 그 매출이 90% 이상이 일반적인 전기차 부품 또는 내연차 부품인데 네. 최근에 그 8월 달에 이 회사가 로봇용 부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51% 지분 투자를 해서 그래요. 네. 본격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그냥 자사해서 로봇용 부품을 만들어서 하고 근데 요 종목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로봇 산업에 뛰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좀 자동차 부품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까지 좀 진출한 기업들이 앞으로 네. 더 성장성이 있어서 주가 흐름도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균승전자 그리고 화샹전자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균승전자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언급을 해주신 종목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상한가를 또 5번이나 갔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8월부터 9월까지 상한가 5번인데 네. 균승전자 매출 구성을 보면 자동차 안전 시스템이 62%고 안에 조종석을 비롯해서 그 전자 시스템이 27%고 나머지가 10%인데요. 그리고 지역별로 중국 국내 매출이 25%, 해외 매출이 75%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4대 사업 분야를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콕핏 일렉트로닉스 조종석에 여러 가지 디지털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주력 사업 중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우리가 자율주행할 때 여기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네.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피해가죠. 라이더를 통해서 그쵸. 이렇게 스마트화해서 반응하는 거 그리고 네. 이 모빌리티는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요 배터리 효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에너지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안전장치인데요. 지금은 매출 중에 60%가 안전장치. 요것도 아까 스마트화에 들어가는데 어떤 피동적 안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요거랑 관련해서 아까 그 콕핏 조종석의 그 디지털 시스템이랑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인데 예. 지난 9월 15일 공고에 의하면 과거에도 캐스터님이 많이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중국 상위 전기차 업체 중에 두 곳에서 유한화로 150억 유안에 해당되는 2027년부터 정식 공급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다. 네. 네, 그리고 이슈가 또 네, 있었군요. 그래서 그날 그 상한가를 급등한 기록했어요. 거군요.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올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올해 4월에 균승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 에지봇 우리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네. 에지봇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예. 에지봇이 중국 3대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인데 그렇죠. 4월 달에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에지봇이랑 MOU를 체결했어요. 근데 이 MOU 중에 아주 분량이 많지만 그중에 핵심 문구는 이제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아주 많은 부품이 다수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에지봇이 들어가는 이 부품 중에 다른 부품사 공급사랑 비슷하거나 동등한 상황에서는 균승전자의 부품을 우선적으로 주문하겠다. 가져가겠다. 네, 그래서 예. 그날 또 그 상한가를 기록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균승전자 그리고 최근의 동향은 8월 27일에 한 건인데 8월 27일에 균승전자 대표랑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클라우드 자회사가 알리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네네. 8월 27일에 균승전자와 알리클라우드가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네. 로봇 업체,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빅테크 업체들도 너도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요.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아까 그 에지봇 그 사례도 있고 네, 알리바바가 이제 로봇 생산할 때는 균승전자의 부품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호재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좀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균승전자 주가도 이제 5일 연속 상한가를 가기도 네. 했는데, 근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라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이 약간 뭐 1%대 정도 소폭 하락 중이지만 글로벌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이 올해 소량 양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고성장. 요거는 거의 정책적으로든 현실 산업 생태계적으로든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유비테크가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고 유니초에는 뭐 비상장이지만 과거에 사족 로봇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달성함으로써 이미 흑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로봇 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는 있지만 네. 여전히 AI나 반도체, 파운드리나 이쪽 테크랑 관련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산업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승전자 최근에 급등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앞으로의 성장 산업 전망성을 봤을 때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면서 균승전자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오늘은 로봇과 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중국 시장 오전장도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주, 개별주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지수가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영 힘을 내지 못하는 중화권 오전 증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종합지수 선전까지 좀 하락 전환하면서 양지수는 파란불을 켜내는 상황이고요. 항생지수만이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별주 종목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폭스콘만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3%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약세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오전장이 끝나는 과정이니까요. 오후에 수급이 들어올지 또 다른 이슈가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죠. 오전에 하락을 좀 뒤로 하고요. 이 시각 현재는 상승으로 돌려 세우면서 다시 한 번 더 52주 최고가 27,000포인트를 향해서 열심히 좀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는 26,600선에서 거래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텐센트가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는 것과 다르게 알리바바가요 2% 넘는 시세를 내주면서 지수의 상승 동력을 불어넣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니케이 지수는 계속해서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사상 최고치 3일 연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3,450선 공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일단은 미국과 상호관세 협력 이슈가 있었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8만 3천 선 넘겨주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권지수 하락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파란불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인 가운데 그래도 통신 장비, 여행주, 관광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만 상승폭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짤막하게 체크해보죠. 네. TSMC 대만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 TSMC 대만 종목 주가인데요. 지난 몇 개월간 계속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오늘 오전장에 낙폭이 한 1.17%까지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39% 계속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 건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대만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꼬밍치라고 해요. 네. 밍치고 이거는 한국 쪽에서도 많이 참고해요. 예. 어제 밤에 이분이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인수 관련해서 TSMC랑 연결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이 코멘트를 쭉 보면 여기 핵심 문구는 딱 이겁니다. 네. 파운드리 쪽에서 TSMC는 생산 공정에 있어서 2030년까지 이 생산 공정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예. TSMC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는 아직은 이런 2030년까지 TSMC 기술적 우위를 변화시킬 수 없다. 네. 그리고 AI 칩 수요나 요 첨단 공정 관련해서는 TSMC의 그 주문량이 수조량이라든지 예. 영향은 그렇군요. 없다. 네. 그래서 요거 아마 오늘 한국 쪽 업계에서도 이 코멘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약간 소폭만 하락. 오늘은 삼성전자랑 TSMC 대만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소폭만 하락 중인데 네. 아직은 뭐 실질적인 영향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밤 또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 이슈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TSMC 소폭 쉬어가는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의 ETF 상품들 오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중국 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가운데 그래도 테크 관련된 이 ETF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합성형 상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은 라이즈 차이나 항생테크 상품이고요. 그 밑으로 플러스 차이나 AI테크 탑10 상품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덱스, 타이거에서도 차이나 항생테크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의 2%대에 가까운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라이즈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은 5%대, 1년 수익률로 한번 살펴보시면 6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속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테리픽10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주요 기술주들이죠. 알리바바와 텐센트, 네디즈와 메이투안, 샤오미, BYD와 SMIC, 징둥닷컴까지가 이 주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콰이쇼우나 바이두, 트리타컴, 리오토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플러스 차이나 AI테크 탑10 상품도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한 주간 수익률은 8%대, 1년 수익률로는 20%대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이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SMIC와 CATL 등의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TF 상품 투자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이나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